오늘 박도성 단장님께서 경기 운영부터 오늘 수업 진행해 주시는데 어쨌든 재능 기부식으로 이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집중해서 수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생각보다 사람 많아서 강의식으로 조금 하고 연습도 웬만하면 가서 할 거고요. 경기 운영이 필요할 때 경기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걸 채울 수 있는 것들 좀 그런 걸 얘기를 해줄 거예요. 편하게 좀 앉아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 경기 운영할 때 일단 서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상대방이 예를 들어 뭐 한결이나 이런 있는 아예 그냥 원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봐도 가드 갈 거 아닌데 시합 때 해외나 이런 데 가면 이 사람이 가드를 원하는지 탑을 원하는지 스탠딩을 원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최현명 일로 와. 국가대표가 또 받은 거지. 그 다음에 현수 일로 와. 양만. 현명이한테 가장 많이 주문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뭔지 알지? 상대방이 뭐 할지 템포를 가져오는 거. 템포를. 무슨 말이냐면 현서 같은 경우 가드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드밖에 거의 할 줄 몰라요. 자, 예를 들면 근데 이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나 우리가 이제 일본 가거나 뭐 다른 대회 뛰다가 아직 정보가 없는 상대방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정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모션을 주면서 이 사람의 템포를 끊어와야 돼요. 템포.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션을 줘서 상대가 앉으려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머릿속으로 가드를 원하는구나 혹은 더블 가드를 가서 어드를 가지고 시작하고 싶구나 이걸 이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이 앉지 주는데 별 그게 없어요. 이 사람은 스탠딩이나 탑을 원하는 거예요. 가드 갈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합 가면 웬만하면 긴장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은 움직임으로라도 사실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에는 나는 안 갈 거야. 이미 머릿속에 몸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너 가고 싶으면 안 하고 싶어. 그래도 서 있어 줄 거야? 그럼 넘길게. 이런 게 이제 몸 안에 이미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현명이한테 많이 시키는 것도 더블 가드 갈 줄 알아요. 아는데 템포를 끊어와야 돼요. 그 퍼플킹 시합 때도 그랬고 작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 현명이가 우세하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3개씩 받았어요. 루찌 받아서 2점씩, 루찌 받아서 2점씩. 그럼 3개예요. 이제 하나만 더 받으면 실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똑같이 갈 줄 알아요. 그렇죠? 갈 줄 알죠? 근데 모션을 주고 한번 실패했어요. 현서가 안 잡고 놓기. 앉았다가 그러면 당연히 경고받으니까 일어나죠. 그 타이밍에 현명이는 갑니다. 뺏어온 거예요. 템포를. 그럼 어떻게 돼요? 3개 받을 동안 거의 2분 정도 지나요. 1분 30초에서 2분?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가지를 못했어요. 머릿속에 작전이 다 있었는데 이미 꼬인 거예요. 말리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경기 운영의 첫 번째예요. 상대를 계속 내 플랜 안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능력. 1번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상대방이 내 게임 안에서 계속 놀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서로 주특기로 싸우려고 하면 그게 더 우세한 사람이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좀 낫다. 내가 이 사람보다 능력치가 좀 줄면 이런 경기 운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벨트도 브라운벨트, 블랙벨트 이기면서 국가대표 되는 거예요. 왜냐? 실력 떨어져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들 다시 그냥 불러서 현명히 한다고 하면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템포를 끊어오는 거예요. 템포. 상대가 원하는 템포 안에서 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페이스메이커처럼 나는 이렇게 뛰고 싶은데 얘가 계속 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페이스를 읽고 따라가야 돼요. 그럼 작전상 이미 무너집니다. 그래서 달리기에서도 페이스메이커가 앞에서 뛰어주면서
이 사람 1등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첫 번째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이 상대방을 이길 건지, 내가 어떤 볼펜이 있는지, 색연필이 있는지 이거 먼저 생각해요. 무지성으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길이 바르게 보여요.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목표가 뚜렷하게 있는 길을 빠르게 걷고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첫 번째. 그렇게 해서 템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쵸? 그러면 또 탑이. 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악착 같은 마음. 끝까지 우리 뭐 아마 세컨에서 이런 생각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포기하지 마. 아직 점수 안 들어갔어. 뭐 이런 것들. 웬만하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급해져요. 그렇죠? 근데 그 급하다는 거는 나조차도 신뢰를 잊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 뺏겨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뺏기면 끝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여기서 충분히 이스케이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등을 보여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시간 거의 없는데 등 보여주면서 보통 뺏기나 더 많은 점수 뺏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3점 주거나 뺏기더라도 3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 30초 안에 또 내가 뒤집을 수 있는 기술이나 그 상황 연습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포지션 스파링을 배고서 진짜 많이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이드에서 주특기 잡고 탑에서 밸런스 잡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훈련할 때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이런 포지션이 많이 나와요. 사이드를 자주 뺏겨. 그럼 리커버리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리커버리 누구한테 연습해야 돼요? 높은 사람한테 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거 방어 무조건 합니다. 높은 사람이랑 해야 돼요. 반대로 얘가 이제 그 상황을 해결하고 싶으면 누구랑 해야 돼요? 엄청 낮은 사람이랑 해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요. 시합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건데 세 번째로 넘어오면 그걸 연결해서 세 번째로 넘어오면 어택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시작한 사람 탭 몇 번 받을 수 있어? 많이 받을 수 있죠. 그것처럼 내가 공격을 해봐야 그 기술이 자신감이 있어요. 시합 전에 트라이앵글이 주특기다, 안바 주특기다 그러면 저의 그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번에 월드 정화 나갈 때도 정한테 그랬어요. 낮은 사람 잡고 공격만 많이 해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아, 이게 월드 가서 통할까? 뭐 이럴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특기가 화이트 벨트한테 엄청 쉽게 잘 걸 수 있잖아요. 무슨 기술이든. 그래서 시합 일주일 전에는 웬만하면 서브미션 위주로 낮은 사람하고 많이 해야 돼. 근데 내가 이 능력이 다 돼 있어. 그러면 반대로 높은 사람이랑 운동량하고 체중을 빼거나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 높은 사람이랑 해서 리커버리랑 이스케이프 연습만 많이 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내가 두 개 다 부족하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하루는 리커버리 위주로 할 거니까 높은 사람이랑 계속 스파링을 요청을 하고 내가 근데 그런 건 잘 됐는데 저희 체육관에 이렇게 두 친구가 그러거든요. 준혁이 준우가 그래요. 방어 굉장히 잘합니다. 병훈이가 뚫으려고 해도 엄청 힘들게 뚫어요. 그러면 방어는 되는데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합 때 무조건 놔주고 공격만 해. 한 판 하고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그 다음 판 바로 졌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랑 계속 하다 보니까 뭐 병훈이나 현명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방어는 돼요. 이제 리커버리는 잘 돼. 왜? 하면 늘잖아요. 이 사람 거, 센 사람 거 계속 받아주다 보면 리커버리 이스케이프 다 좋아집니다. 근데 공격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형들이랑 맨날 센 형들이랑만 하니까 리커버리는 좋아졌어요. 근데 공격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합 전에 화이트나 블랙벨트 중에 또 그래도 이제 좀 편한 상대를 잡고 어택만 계속 해보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시합을 나가요. 이게 세 번째. 첫 번째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내 게임을 만든다. 내가 뭘 가진지 잘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자기가 가장 잘 나오는 상황, 패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상황, 그거를 극복하려고 해야 돼요. 포지션 스파링을 통해서. 세 번째, 그 포지션이 밑에서 내가 하는 건지 위에서 어택을 해야 되는 건지, 리커버리가 좀 부족해서 그 상황이 계속 나오는 건지, 어택을 내가 못해서 이 흐름을 경기를 바꾸지 못하는 건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한 게임을 완벽하게 이기기 위한 플랜을 짤 때 이 세 가지가 딱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그 경기는 웬만하면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요. 지더라도 후회 없게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그래서 연습할 때 가서 그렇게 연습하면 훨씬 더 좋은 게임을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알았죠? 레이아웃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훈련할 거냐? 저희가 많이 하긴 하는데 딱 세 가지로 나눠서 또 합니다. 첫 번째, 자기 주특기 잡고 하기. 너 하고 싶어? 아니, 완벽하게 세팅하라는 거. 너무 안 돼. 다 줘야 완벽하게 세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 이 상태. 예를 들면 시작해서 그럼 누가 유리해요? 밑에 있는 사람 훨씬 유리하죠. 근데도 이거를 버텨내면 위에 있는 사람 베이스 훈련이 돼요. 이 사람은 못하면 안 되는 입장. 이렇게 잡고 30초밖에 거의 30초에서 1분 가지고 연습을 하거든요. 저희는 30초에서 1분 그거밖에 안 남았는데 얻어 하나 뺏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합니다. 자, 시작. 그런데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 탑. 자, 우리가 탑에서 훈련할 때 프레임만 가지고 탑 포지션 연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가볍게 움직이면 보여줬듯이. 자, 프레임 발 걸고 안 잡아도 돼요. 하프가드 절대 안 되고 그립 잡는 것도 안 돼요. 계속 보세요.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리커버리가 늘고 인버티드 포지션 뭐 이런 것들도 유연하게 좀 할 수 있겠다. 그럼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립을 다 잡고 하는데 패스 못하나? 서로의 약간 그 상황들을 7대3으로 나눠서 비율을 나눠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우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포지션에서 뒤집지 못하거나 그러면 사실 자기 주특기를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 단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자가 진단. 평소에 내가 어떻게 그냥 열심히 다니는 거 좋아요. 괜찮은데 열심히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2배, 3배 훨씬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하고 그리고 우리는 스탠딩 의무적으로 합니다. 유도 수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탠딩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요. 왜냐면 시합들 보면 끝에는 둘 다 내려가기 싫어가지고 뭐 프로 이번에 봐도 김정철 선수는 스탠딩 할 수 있고 이교수 선수는 스탠딩이 조금 안 되니까 거의 어떻게 이겨요? 끝까지 비등비등 하다 결국은 서서 연장 가서 떨어져서 안 가잖아요. 밑에 가는 걸 더 두려워요. 판정 1분인데 윗사람만 솔직히 빠르게 움직이는 것만 보여줘도 심판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우세히 보일 수밖에 없어요. 밑에 있는 사람은 세팅도 해야 되고 그죠? 가드 하려면 세팅도 해요. 클로즈를 잡든지 라쏘를 잡든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쉽게 안 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무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탠딩 훈련은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해야 돼요. 유도 안 해도 돼요. 레슬링 배워도 충분합니다. 앵클픽만 해도 돼요. 충분해요. 근데 자신감이 있어요. 평소에 연습이 돼야 시합 진짜 잠깐 놓치면 지는 상황이잖아요. 서든 가거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러고 있는 상황. 잡아. 서로 안 내려가. 이렇게 했다가 서로 아니 해봐. 너무 이렇게 재고 있으니까 발 잡으려고. 발 잡으려고. 이렇게. 이 상황에서 해결을 못하는 이유는 자신감이 없어요. 레슬링 저 해봤죠? 어떻게 들어가요? 무조건 자신 있게 들어가요. 그쵸? 가슴 딱 붙이고 허리가 죽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태클 들어가. 자신감 없는 사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머리 숙였을 때 허리만 아니 무릎 꿇지 마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쵸?
근데 원래 자신감 있게 밑으로 파서 니은자 형태로 앉아서 팡 튕겨나가시 가서 뒤로 올려야 돼요. 태클은. 근데 이렇게 밀려고 하니까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배 붙여서 들어올리려고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 없으니까 이렇게 돼요. 해본 적이 없거든. 연습을 평소에 해본 적이 없으니까 내려가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좀 가죠. 그렇게 하면 안 돼서 무조건 스탠딩 훈련을 해야 돼. 근데 마찬가지 서로 같이 시작해서 아까처럼 똑같이 테이크다운만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 앵클픽 하든 태클하든 뭐 진짜 업어치기를 하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진짜 한 가지는 또 만들어요. 그래서 세 가지. 누워서 할 때는 자기 주특기 무조건 세팅하고 하고, 위에서 할 때는 밑에 있는 사람 프레임하고 리커버리만 하면서 이스케이프까지 연습해요. 잡히면 우리 웬만한 3초 안에 나오면 되잖아요. 3초 안에 완벽하게 잡히기 전에 최대한 움직이면 돼요. 그런 연습. 그래서 여러분들 가드, 탑, 그 다음에 눌렸을 때 제압당했을 때 다 훈련이 골고루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스파링만 합니다. 그러면 그냥 자기가 연습하는 것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효율적이죠. 여러분들 노력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 비효율적인 것도 효율적인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렇게 해서 잡는 거. 그 다음에 방향. 이게 진짜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라쏘 주로 하죠. 라쏘 잡아. 저가 아는 좀 가장 라쏘 세죠. 이렇게 거의 다 이발로 합니다. 자, 해볼게. 잠깐 나와요. 잡아요. 주고하고 시작. 힘들어하죠? 뭘 별로 안 하는데 방향이 바뀐 거예요. 저는 유도할 때부터 원래 왼쪽 잡이어서 왼발이 앞이에요. 그래서 패스를 자꾸 이쪽으로 해요. 네, 이렇게 잡아도 평소에 이거는 100% 다 연습이 돼 있어요. 누구든 넘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렇게 서 있으니까 불편해요. 이런 상대 분명히 나옵니다. 해외 보면 발프라도 그렇고 양쪽 다 패스하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연습하고, 델라에바도 우리 다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이쪽으로 연습 거의 다 대부분 안 하죠. 근데 이런 상대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반대로 내가 탑이었을 때 이쪽 방향으로 하면 유리로, 반대로 다시 평소에 오른발잡이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여기 중에 이렇게 이쪽으로 패스하는 사람이 90%라고 하면 이쪽 10%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라쏘를 여기로 연습해. 어떻게든 이렇게 만들어버려. 나는 저렇게 패스해. 이게 편한데 이렇게 연습해. 델라에바도 이렇게 연습해. 근데 이 사람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못 쓰게 만드는. 그럼 이 사람은 이미 무너진 거죠. 왜냐면 나 저기로 1000번 연습했는데 자꾸 세팅을 이쪽으로 줘. 패스 못해. 이 사람은. 그래서 방향성을 좀 가지고 양쪽 다 연습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더 불편하는 방향으로 연습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패스할 때 이쪽으로 하시는 분들 아주 좋은 선택지를 좀 가지고 상대를 좀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방향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딱 여기까지. 원래는 같이 하면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서 연습한 건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기 주특기 잡고 한 번씩 해보고, 프레임만 잡고 방어도 해보고, 스탠딩에서도 해보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안 와서 강의식으로 조금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설명해드릴게요. 질문 해드려. 네. 가드 플레이어들 더블 가드에서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아까 그런 게 있었어요. 탑이나 스탠딩이라고 했는데 뭔가 이거는 제가 일본에 갔는데 뭔가 딱 봐도 무도가 가요. 근데 저는 특히 상상이 깊은데 이 직관적으로 잡았는데 제가 스탠딩에서 밀려요. 그러면 그때는
이 악물고 그냥 넣어주고 안 잡고 가잖아요. 아니 제가 가드로 가야 돼. 헷갈리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여러분 선택지는 뭐죠? 가드겠죠? 당연히 아니에요. 유도하는 사람들은 다리 잡기가 없어졌습니다. 다리 잡는 거 굉장히 불편해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요즘 유도 선수들. 저는 할 때 고등학교 때까지 그 룰이 있었는데 대학교 넘어오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다 하는 사람 있지만 요즘에는 없어요. 다리를 잡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랑 같이 운동하는 후배들도 선발전 나가면 이종구라고 있어요. 종구 이종구 선수가 태클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레슬링 베이스로 가요. 그러면 반대로 레슬링 베이스 같아요. 그러면 목 기술 잡고 거리를 두네. 근데 유도가요. 딱 봐도 너무 세. 그러면 뭐 들어올 때 하체 쪽으로 잡고 밀어버리면 그 중심이 무너진다. 그래서 굳이 내려갈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대 게임의 안에서 지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상대방이 유도가면 유도가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태클을 하나씩 장착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레슬링 주합 배웠으니까. 자 봐봐요. 원래 하시는데 이렇게 있어요. 해봐 태클 배우는 거. 이거 절대 못해요 레슬링. 왜냐면 이 거리가 좁혀져야 치면서 그래서 들어오는데 빗이 있잖아요. 그래서 레슬링은 붙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못하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굉장히 쉬워. 프레임이 있으면 그걸 못 파고 들어온다. 레슬링. 그래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아까 첫 번째였죠. 그 사람이 뭔지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그거에 맞는 대처법들을 최대한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레슬링 하는 사람 거리 안 주면 되고 유도하는 사람 하체 쪽이 약하니까 하체를 많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또 있으면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박성환 이렇게 박수 한번 하고 저희 조금 괜찮을 때 사진 촬영 먼저 단체 촬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파링 하시면서 그냥 만약에 이제 좀 가야 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셔도 되고요. 다 끝나고 스파링은 열정이 식을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새 할 수도 있어요. 자, 사진 먼저 찍겠습니다.